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흔히들 정부에서 다 재정 지원을 해주니까 걱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국공립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서 그런 국공립대의 고민과 또 현재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앞으로 2개월간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 발전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서밋이 되겠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이랄지 또 반값 등록금 정책에 의한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뜻을 같이 해서 뭔가 좋은 좀 건설적인 의견들 많이 좀 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우리 대학 총장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또 구성원,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우리 국공립대학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역시 그 자율성,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국립대학교 발전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재정 지원 사업을 재편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학에서의 어떤 그 규제로 인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완화하거나 해지하고 우리 그 대학이 각각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건학 이념이나 설립 목적에 따라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러한 발전 방향을 추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그야말로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돌입해 있고 이러한 그 지식사회와 창조경제 핵심은 결국 유능한 그런 그 미래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기초학문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학문 부속세들을 양성하는 것이 또 대학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혁신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하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대학 스스로의 어떤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우리 총장님들의 말씀을 제가 경청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이런 모임에서는 총장님께서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총장님 바쁘시니까 주말에 뭐 시간 제한 없이 넥타이 풀고 편안하게 모든 부분에서 그 얘기를 그야말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이 정해지면 총장님들께서 꼭 좀 참석을 해주셔서 대학 발전에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교육 기본 방향은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또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돼야 되고 모든 교육 정책이 어떤 직무성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 또 자율성에 확립한다는 얘기는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이 교육 체계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교수법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의 이 세계는 제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변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방법이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교육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속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 온실가스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또 커지는 그 불평등, 물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두운 측면으로서의 양극화 이런 문제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지만 통일 문제 이것도 꼭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서 해결하는 그것도 세계의 과제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그거의 기본은 역시 대학 교육이고 그 대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면 대학 교수님들 조금 자유롭게 해주시는 정책을 많이 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 지식의 전달 또는 창출로 대변하는 우리 대학 기능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쩌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개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감히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안을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의견으로 제시해봤습니다. 총장님들 다들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 게 명확하게 제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학의 역할, 특히 이제 국공립대학의 역할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수혜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그 방법을 또 좀 혁신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정 효율화도 해야 되고, 하여튼 참 어려운 난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그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공공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되려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획일성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대학에 대한 평가 지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그런 평가 지표를 맞추기 위한 좀 무리한 어떤 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대학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하여튼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을 과감히 체크하고 그 대학에서의 어떤 그 자율적인 어떤 그 총장님들의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대한 대학 역할이라는 주제입니다만은 대학이 주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교육부가 뭘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들이 주도를 해주시고, 특히 이런 그 프레젠트 서밋 이런 건 아주 좋은 모임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도해 주시고, 교육부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주시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교육부로서의 노력을 해나가고, 항상 학기 초에 시작하면 꼭 실패합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어떤 그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길러져 있지 않고 던져주는 거를 받는 훈련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라는 게,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뭘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잠재력을 끄집어내 주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교육, 그동안의 교육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정착해 나가게 되면 교실에서의 수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막 왁자지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쯤 되면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교실에서의 수업 방법이 바뀌어 나오게 되고, 그런 학생들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도 저절로 변하지 않으면 아마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립대의 위치나 위상이 과연 뭘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대학의 역할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런 그 불확실한 시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대에 그 최첨단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이런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한편 이제 그 지역사회의 개발,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많으신 이제 국립대 대학 총장님들도 모두 다 이제 중남대 총장님도 이제 대전과 충남이라는 그런 또 지역적인 거점이 있는 거고, 모든 대학들이 그 지역적인 거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이 그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또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뭐 특히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제도 이제 제가 교육청하고 뭐 지난번 자유학기제 교육하고 했던 거 연장해서 또 별도의 또 MOU도 맺고 같이 어떻게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데, 이제 부총리님 계시니까 이제 교육부 관장 영역이 이제 대학만이 아니고 이제 초중등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제 대학과 지역의 이런 교육청과의 어떤 협력도 한편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저희 대학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학교에 인접해서 이제 중학교 2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똑같은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 수는 굉장히 줄고, 뭐 옛날에 비해서 정원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감도 뵙고 말씀을 드린 게, 그 2개 학교가 바로 붙어 있는 통합을 하고, 그 한 학교에 교육청도 좋고 저희도 좋고 서울시라는 지역 자치단체도 좋고, 이런 3가지 어떤 그 주체들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좀 해보자. 이제 그 관점이 뭐냐면, 이제 그런 그 건물에, 비는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일종의 뭐 초중등 학생들한테는 향후 미래 자기 진로 선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창업 체험을 한다든가 진로 체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학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창업 지원이나 뭐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지원을 하는, 저희 이제 실험실이나 대학원생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또 기술적인 또는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뭐 사회적 기업도 될 수 있고, 아주 첨단 그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IT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그 창업 지원센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창업 어떤 입주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건 하나의 예지만, 결국 대학들이 결국 앞으로 그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재정이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역 발전에 어떻게 같이 선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첨단의 연구 플러스 한면 동시에 이제 어떤 그 초중등생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델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좀 구체적인, 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재정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그런 전제 하에서도 현재 굉장히 좀 불합리한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책정되고 있다. 그것은 아까 몇 분 총장님들께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제가 거점 국립대학 9개 대학 최근 5년간 평균 등록금을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대학과 제일 낮은 대학의 격차가 1년에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인당. 1위와 2위의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지금 1인당 차이가 나고요. 결국 1년에 60만 원이면 10,000명 규모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등록세가 60억입니다. 매년 지금 60억씩이 적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것은 지금 등록금 인상이냐 아니냐의 그 판정 기준을
전년도 대비해서 1인당 1원이라도 올리면은 그건 등록금 인상이라고 좀 판정을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동결이다 뭐 이렇게 판정하는 기준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래도 그동안에 그래서 7년 등록금 동결 반값 등록금 정책 이전에 학생들 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등록금을 낮게 책정한 대학들이 오늘 갑자기 손을 그어가지고 이제부터 올리면은 이래 대학은 등록금 동결 인상이다. 그런 정부의 그런 잣대에 의해서 지금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60억씩 50억씩 9년간 10년간 지속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산학협력에 대한 교수들의 이해, 학교의 이해, 총장님들의 이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지만 교육이고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연구고 연구도 교육하자고 하는 것이고 산학협력도 결국은 교육으로 피드백이 돼야지 그 학생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우수한 인재가 돼서 그 학생이 지역을 살릴 텐데 그러한 산학협력이 뭔지에 대한 정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에도 그 정리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미국에서들은 요즘에 그 앙트리프리니얼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번역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기업가 정신 가치를 갖춘 대학, 이것이 요즘에 추구하는 대학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부 쪽에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책 사업들이 좀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희 대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사업에서 추구하는 거, BK 플러스에서 추구하는 거, 링크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 기준과 평가 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면 반발을 하는 거죠. 그건 총장의 생각이고 우리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또 따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졸업생이 사회로 요구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학생을 만드는 품질을 생각하면서 좀 연계 전략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국립대 사립대의 구분이 있다. 이거 좀 우리가 좀 교육적으로 또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대학은 해방 직후 시민의 현금으로 그 당시 대학 설립자금 1,000만 원 만들어서 국가에 바쳐서 설립을 받아서 운영 자금도 시민이 내가지고 운영을 한 시민의 대학 국립대학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독재가들 이런 분들이 세워가지고 사립대학을 세워서 지정을 해주면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제 3만 불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반값 등록금 정책 때문에 사립대학 연세대 고려대학 가는 그 등록금 국고 지원 비율이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뽑고 있는데 국립 거점 국립대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어디가 국립대학인지 어디가 사립대학인지 구분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립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사립대학처럼 등록금 자율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대학이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국립대학은 아까 저는 공익성의 교육,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대학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어떤 담론을 통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 자산을 이용해서 수익할 때 이것을 규제를 하지 마시고 이걸 좀 장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발전 기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자체 수익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논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하고 되돌아보면 나흘마다 교육부에다가 재정 지원 사업 신청서 내다가 3년 반이 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그 평가 지표가 맨날 바뀝니다. 새로운 사업이 또 등장합니다. 그죠?
물론 그 이제 교육부 맘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다 이해를 하고, 프라임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사립대학만을 위한 한 3천억의 사업을 정부가 한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이미 국공립대학은 60% 이상이 이공계입니다. 학생들이 지금은. 근데 사립대학은 거꾸로거든요. 30~40%가 이공계고 60% 이상이 이 인문사회입니다. 왜냐?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인문사회를 늘려는 거거든요. 이제 학생 정원이 확보를 못한다. 그런데 그 인문사회, 확보 못하는 인문사회의 정원을 이공계로 돌리면 300억까지 돈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국립에도 문을 열어줬지만 결국은 국립이 거의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 즉흥적인 이 사업들이 대학을, 국립대학을 황폐화시켰다. 이건 지금 교육부의 문제가 아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재정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 공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대학의 이제 등록금, 뭐 이제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건데, 지금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9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반값 그 등록금 때문에 이제 국가장학금이 그 중에 4억 1천만 원, 4억 1천만 원을 차지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대학에서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그 투입되는 부분이 이제 5조 조금 더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지금 그 우리 GDP의 한 0.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어도 이제 그 OECD 국가들 보면 이제 1%를 상회하는 수준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교육 우리 대학 고등교육에서는 GDP 한 1% 수준은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0.3% 지금 0.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0.3%가 한 6천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 등록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등록금이라는 게 뭐 교육부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하고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해주시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국회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것들이 단번에 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등록금 문제 때문에 벌써 오랜 기간 그 동결 또는 인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전체적으로 뭔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고등교육법에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물가 상승률을 평균 3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인상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적으로 그걸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러한 그 등록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인 불이익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뭐 국가장학금 2 같으면 지금 등록금 인상하면 지원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부터 한번 조금씩 단계적으로 좀 같이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